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이에요. 오늘은 어떤 차량들을 볼 거냐면 비운의 차량들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한번 볼 텐데, 바로 기아에서 나오는 대형, 준대형 세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기아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소형 SUV 셀토스, 준중형 스포티지, 중형에서는 소렌토, 준대형에서는 모하비가 있었지만 단종이 됐고, 파스만을 SUV 형태로 만드느니 텔루라이드를 국내로 들여오느니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기아에서 나오고 있는 SUV는 전부 다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세단들은 어때요? K8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서도 판매량이 한 2,000대 정도에 그쳐있고, K5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나타보다 판매량이 조금 낮아요. SUV 쪽에서는 기아가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더 높지만,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보다는 세단 쪽에선 인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기아에서 나오는 준대형, 대형에 속하는 세단들이 중고로 내려오게 되면 확실히 더 가성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아?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K8 그리고 K9 이런 차량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K8 하이브리드인데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형 버전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태라서 가성비 있게 구매하려면 이렇게 구형으로 와야 되더라고요. 구형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부터 해서 3.5, 2.5 다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K8이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시그니처 스페셜,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2.5 가솔린하고 1.6L 터보 하이브리드는 옵션표가 비슷하지만 3.5L 가솔린을 가지고 있는 K8은 옵션표 구성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 올라가게 되면 시그니처 스페셜이 아니라 플래티넘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옵션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K8은 이 앞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흰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적응을 못하긴 했는데, 이렇게 쥐색이라든지 은색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그래도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 스페셜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지시등을 켜보면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시퀀셜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특정한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시그니처 스페셜 정도가 되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K8 레터링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는 요 레터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보면은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K8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스페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든요. 이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건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2가지가 모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제가 시그니처 스페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드라이브 모드의 커스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커스텀에 서스펜션 항목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노멀, 스포츠 이렇게 2가지 버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노블레스라든지 시그니처 이런 등급에서는 90만 원 정도를 추가해야 들어가는 옵션이지만, 시그니처 스페셜부터는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시그니처 스페셜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한다면, 다른 트림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을 선택해야 들어가지만 시그니처 스페셜부터는 HDA2급에 해당하는 안전 주행 보조 기능들이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그니처 스페셜의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조금 봐야 되냐면, 일단 요 위쪽으로 봤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필러 쪽에 보면은 이렇게 메리디안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메리디안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시트로 들어가면 에르고 모션 동작 알림, 요런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자세를 교정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은 시그니처 스페셜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전부 다 넣은 그런 차량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K8이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권을 가지고 있냐.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10,000km도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됐고 10,000km니까 아직도 보증이 한 2년에 40,000km 정도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차 때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트림에서 시그니처 스페셜을 고르면
보면 한 4,6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세제 혜택 적용하고 거기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컴포트, 파노라마 썬루프 뭐 이런저런 옵션들을 다 더하게 되면 신차가가 한 5천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5천만 원을 조금 넘었던 K8 하이브리드가 지금 현재 1년에 1만 킬로 지났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냐? 지금은 무려 1,000만 원이 감가돼서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생각을 해보면 하이브리드라는 차량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인기 있는 차량인데 K8이라는 차량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와서 요것보다 신형 버전이 굴러다니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형 차량은 감가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거 차라리 1,000만 원밖에 감가 안 됐는데 신형 풀옵션으로 뽑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추천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형 K8 터보 하이브리드의 최고 트림, 거기에다가 모든 옵션을 다 넣은 풀옵션 트림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 차량 가격이 5,500이에요. 그러니까 구형 대비해서 신차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가 확 오르다 보니까 구형 풀옵션 트림을 고르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그 옵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요 구형 K8하고 신형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차로 유지 보조 1이 차로 유지 보조 2로 바뀐 거, OW 세대가 CCNC로 바뀐 거, 토크형 방식의 핸들 센서에서 그립형 감지 센서 요렇게 바뀐 거, 요 정도가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물론 이 내비게이션이 한 세대 더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소비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K8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그나마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고른다면 이렇게 구형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K8 중에서도 3.5L V6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3.5L 엔진을 가지고 있는 K8은 시그니처 다음이 시그니처 스페셜이 아니라 플래티넘이에요. 근데 얘는 시그니처 트림이라는 거. K8 중에서도 3.5L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량은 2.5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옵션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등급의 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플래티넘 등급을 선택하게 되면 요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갔지만 플래티넘 등급이 아닌 시그니처나 노블레스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사륜구동이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뒤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4X가 적혀 있다 라고 확인을 하면은 이 차량이 사륜구동이 포함되어 있는 3.5 가솔린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4X는 LPG라든지 가솔린 2.5 터보 하이브리드 중에 아무 차량도 안 들어가고 요 3.5 가솔린에만 들어가 있는 배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아, 얘가 3.5에 해당하는 K8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K8 중에서도 요 구형에 해당하는 3.5 가솔린이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K7 정도만 하더라도 사륜구동을 애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내가 세단에서 원한다 라고 하면 사실상 원래 있던 선택지가 제네시스밖에 없었지만 요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차량에도 사륜구동이 내려오면서 준대형 세단이면서 사륜구동을 원해 라고 하면은 요만한 가성비가 없는 거죠. 근데 약간 함정은 있습니다. 3.5L V6 가솔린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90만 원 정도가 돼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사륜구동에 대해서 안전한 점들이라든지 V6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가속감, 엔진 필링 이런 것들은 또 장점으로 와닿을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2.5 가솔린이나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그래봤자 200마력을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출력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마력에 달하는 출력이기 때문에 가속을 할 때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연비가 안 좋은 거는 감안하고 타셔야 됩니다. 3.5 가솔린의 V6는 자연흡기 가솔린이기 때문에 리터당 연비가 한 7, 8? 요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고 시내 도로나 꽉 막힌 도로를 주행할 때는 보통 한 4, 5? 좀 많이 나오면 6, 요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름값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탑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내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딱 한번 보면 사륜구동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브 와이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고르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핸들에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름 최신형 차량을 타는 건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서 내가 직접 운전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있어요. 그리고 뭔가 소소하게 시그니처 스페셜이나 플래티넘 대비해서 다운그레이드가 조금 있죠. 핸들 위치를 조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메모리 시트 같은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시그니처라고 한들 옵션들이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메모리 자세 시스템이나 이지 억세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트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올휠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노라마 썬루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외관 관련된 옵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K8 중에서도 시그니처 등급에 해당하면서 드라이브 와이즈까지는 포함한 이 차량이 현재 가치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고 주행거리도 10,000km가 이제 막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행거리가 엄청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연식도 굉장히 짧은 편이죠. 이때 당시에 K8 3.5 가솔린의 시그니처 등급에 해당하는 가격이 한 4천만 원 초반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넣고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이러다 보니까 신차 가격이 한 4,6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 차량이 이제 막 10,000km를 넘기고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2천만 원 후반이에요. 10,000km 조금 더 타고 벌써 1,600만 원을 넘게 감가를 맞았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기아에서 나오는 세단들이 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로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를 정말 많이 맞고 내 자산 가치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 차량들을 중고로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K8 2.5 가솔린 모델이에요. 그 중에서도 노블레스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급 트림, 그 다음 트림, 그 다음 트림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K8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터보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기업에서 이사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웬만하면은 노블레스 이상으로는 구매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노블레스 등급까지 올라와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옵션들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꼭 올라와야 돼요. 그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실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실내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봤을 때 노블레스 라이트 같이 가장 깡통에 해당하는 등급의 차량과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차이 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동승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것도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깡통 등급의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동승석에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도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R, 그러니까 후진 기어를 넣어서 봤을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죠. 요 어라운드 뷰가 깡통 트림에는 옵션으로 넣어야 되지만 요 노블레스부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노블레스 등급부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노블레스 라이트는 전동 트렁크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노블레스부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옵션들을 내가 누리고 싶다 라고 하면 최소한 노블레스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2.5 가솔린에 해당하는 차량은 도대체 얼마나 감가가 많이 됐나,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은 한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이죠. 거기에다가 노블레스 정도의 옵션을 한두 가지 정도 더해서 신차 가격이 한 3,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있게 뽑았던 그런 차량인데, 지금 한 4년 정도가 됐고 주행거리도 4만 km가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가격이 2천만 원 중반입니다. 아니 잠깐만, 앞에서 봤었던 터보 하이브리드는 1년밖에 안 됐는데 1,000만 원 넘게 감가가 됐고,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00만 원 이상 감가가 됐었는데, 2.5 가솔린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성비 있게 뽑을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감가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준대형 세단에 해당하는 차량이 4만 킬로 정도가 됐는데 2천만 원 중반이다 라고 하면은 구매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면은 그래도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납득이 돼요. K8의 라이벌 라고 불리는 그랜저 차량이 2천만 원 중반 정도 했을 때 어떤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냐면, 새롭게 나오는 GN7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로 가야 돼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K8 대비해서도 옵션이 정말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K8보다 살짝 비싼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랜저라는 이름이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K8 노블레스 정도에 해당하는 2.5 가솔린을 구매하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도 있습니다. 이 K9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낄 자리가 별로 없어. 프리미엄 등급도 아닌데 차량 자체는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가격도 뭔가 보급형과 프리미엄 사이 그 언저리 애매한 위치에 끼어 있어서 그런지 사실 인기도 그다지 없고 판매량도 되게 낮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 K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래티넘이 들어가 있고 그 위로 베스트 셀렉션 1, 2 뭐 이런 더 상위 트림 옵션들이 있어요. 그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옵션이 추가가 되는 거는 맞지만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가격도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제일 아래 등급 트림인 플래티넘 등급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해서 뭔가 실내에 편안한 옵션들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이 딱 그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플래티넘 등급에다가 19인치 휠을 딱 더해서 신차 가격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한 3년에 4만 킬로 정도 지나고 나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3천만 원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4만 킬로 탔는데 50% 감가를 맞은 거잖아요. 심지어 K9은 5년 12만 킬로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보증기간이 2년이 더 남았다는 점에서 3천만 원 중반 정도의 가격이면 나름 굉장히 가성비 있는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리고 누가 이 K9을 보고 아 저거 되게 저렴한 세단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최소한 임원급 정도가 된다거나 중소기업 사장이라거나 요 정도에 해당하는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불려요. 물론 기아 입장에서는 많이 슬플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오늘 기아의 준대형 대형 세단에 해당하는 K8, K9 이런 차량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확실히 SUV에 대비해서 조금 인기가 많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감가도 굉장히 셌다는 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감가가 세다는 거는 그만큼 중고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보니까 신형을 구입하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차량들도 다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거의 10,000km도 안 됐고 1년 정도밖에 안 된 차량들을 한 1,000만 원 정도 감가된 상태에서 구매하는 게 심지어 옵션도 단 하나도 빠지지 않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너무 가성비 있는 선택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본 차량들 중에서 어떤 차량을 구매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